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시면 지금 이 칠판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말씀은 누가 잘하셨네. 칠판에 수업하는 건 고등학생,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 유치원 뭐 이렇게. 그래요. 그 아주 비유가 참 좋은데 했잖아요. 그 질문하시면 아주 친절 봉사로 모시겠습니다. 친절 봉사로 모시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근데 저번 보니까 여기에 그 저녁 때 12시까지인가 그 집에도 안 가시고 막 한 7분이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걱정됩니다. 이거 갑자기 또 나중에 그 병원으로 시험장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갈까봐 좀 걱정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그거 했습니다. 광주에는 밤 12시까지 가정도 포기하고 공부한다. 맞아. 너무 열심히 해서 내 보기도 놀랬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공부할 때로 얘기했는데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럼 저기 하겠지. 하여튼 그 보상이 꼭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책에 대장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75페이지 있죠?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별표 크게 두시고 특히 이제 거기 3번에 있죠? 3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필요적 등록사항 그런 말은 필요 없고요. 기업과 니은의 이제 소재지번이죠? 소재지번은 공통입니다.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면장이니까 대장에만 있고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의 소유자죠? 소유자 표시고 그 다음에 공대 나온 소대장 비읍은 뭐예요? 고유번호고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읒에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그게 도면번호예요. 지적도의 도면번호고 그 다음에 장번호하고 축척이고 이형의 이동사유죠? 그래서 이동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문제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읒은 뭐예요? 소유자가 변경한 날. 변경한 날은 등기부에서 접수받은 날짜예요. 왜?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받은 날짜가 소유권이 바뀐 날짜니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날짜, 증여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짜, 그 원인 날짜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있죠? 맨 아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개별 공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뭐예요?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여튼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외우세요. 고돌이 없다고. 그러니까 고유번호는 어디에 없다고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그게 암기가 되면 뭐예요? 고유번호 19자리 있죠? 19자리 앞에 10자리가 소재고 중간 한 자리가 뭐예요? 이 대장 표시고 뒤에가 이제 지번이죠? 지번이. 만약에 응용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응용문제 얘기하면 예컨대 만약에 등록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등록전을. 그럼 등록전을 하게 되면 등록전을 하죠? 그 등록전을 하게 되면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등록전을 하면 고유번호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나 질문한 거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 등록전화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임야대장일 때는 2번이었으니까 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1번 바뀌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거기까지, 만약에 이런 것까지 문제 내는 놈은 정상적인 놈이에요? 죽어야 될 놈이야, 그건 죽어야 될 놈이고. 그냥 뭐래도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고돌이 없더라도 꼭 기억하자는 고돌이.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이건 지번을 알 수 있는 거지. 뭐는 아무리 고유번호 쳐다봐도 지목 알아요? 몰라 이거. 지목은 모른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77페이지 있죠? 공유지연명부하고 뭐가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유지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땅을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 뭐예요? 가불병정이라는 4사람이 있다면 이 4사람은 뭐예요? 연결해서 이름명자예요. 이 가불병정 이름을 쓰고 여기다 뭐예요? 뭘 쓰자는 게 이거? 지분을 쓰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지 하나의 땅을 공유로 갖고 있을 때 연결해서 뭐예요? 이름을 써놓은 장부다. 이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갑 외 3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로이 뭘 작성한다는 얘기니까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유지 연명부하고 뭐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는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자, 공통적인 게 뭐란 얘기니까 하나의 땅을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은 어디까지는 공통이냐면 일단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당연히 있죠? 뭐하고 뭐는 이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은 당연히 써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유번호 어디에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다 어디 여기도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유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게 소유권자가 소유자가 누군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갑을병정이 4분의 1씩 뭘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의 지분 뭐라고? 소유권에 뭐라고? 지분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 하나의 땅을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대장 형식으로 여기도 뭐 지분을 쭉 쓰다 보면 장수가 넘어가겠죠. 여기도 장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이거 장번호 같은 게 있겠죠. 뭐 장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같다는 여기까지.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음 중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지권등록부에 뭐예요? 대지권등록부에 자 등록사항 중에 특색 있는 건 뭐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에 아파트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토지 위에 일반 건물이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이 없는 것도 있죠. 임야라고 하는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항상 특색이 뭐예요? 이 땅 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다는 특색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벽면을 보게 되면 이 벽면에 뭐예요? 벽면에 자 항상 뭐예요? 건물의 명칭이 써 있습니다. 자 예컨대 뭐예요?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이고 하나면 하나고 삼성이면 삼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뭐예요? 현대라고 이렇게 자 현대 홈타운, 현대 신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 이거 건물 뭐라고 얘기한다? 건물 명칭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건물 명칭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건물 명칭. 자 그럼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건물 명칭이 중요해. 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건물 번호라고 나오면 돼야 안 돼 이거. 번호 나오면 안 돼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그 왜 여기다 백일동이라고 건물 번호 쓰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건물은 항상 땅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땅 위에 있으니까 토지는 예컨대 만약에 이게 쌍촌동이면 이 쌍촌동이면 뭐예요? 쌍촌동에 숲빌리 토지가 있으면 이 땅 번호가 있잖아요. 땅 번호가. 이 땅 번호가 있으면 자 등기부든 대장이든 이 땅 지번 순서대로 뭐예요? 자 순서대로 처리나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100이라고 하는 땅, 자 500이라고 하는 땅 하나에 자 이렇게 뭐예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예요? 여러 동의 건물 있죠? 그러면 다 이 건물의 대지 지분은 다 몇 번이에요? 다 500이야. 그럼 이 등기부상에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 등기부에 처리를 하려면 순서가 필요하니까 이 건물에다가 뭐예요? 벽에다 뭘 써놓는다는 얘기니까 101동, 102동, 103동 이걸 써놓는다는 얘기. 이 쓰는 이유가 뭐라고? 순서가 필요하다는 게 등기부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 건물 번호라고 하는 이 건물 번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기부에 있지 어디 없다는 얘기니까. 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건물 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건물 명칭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게 전유 부분이죠? 그래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에 대한 무슨 표시예요 이거? 건물 표시다. 건물 표시.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다음 중 공유지역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고 하게 되면 한 3년 전에 답이 뭐예요 이거?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이게 답이야. 왜? 그럼 이거는 전유 부분 하면 그 당연히 뭐예요? 그 아파트 얘기겠지. 저 구분 건물 얘기겠지. 그 이런 문제 낸 사람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겠지. 그죠? 이걸 틀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조상님의 은덕이 없는 거야, 조상님의. 그건 조상의 은덕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전유 부분 얘기하면 이게 무슨 공유지역명부 이건 대지권 높겠지. 아파트겠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착한 사람이 내는 건 뭐라고? 대지권 비율 있죠? 대지권 비율이 뭐예요? 그 아파트 평수대로 뭐에 갖는 거?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겠지. 그러니까 40평이 30평보다 뭐예요? 더 땅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이 두 가지가 뭐 어디에 이 공유지역명부의 답이야. 아닌 것 하면 이게 답이라고. 둘 중에 하나가.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명칭을 뭐로 바꿔놓고 이거. 건물 번호로 바꿔놓으면 틀리겠죠? 이건
번호가 아니라는 게 뭐라고? 명칭입니다. 명칭. 에? 이해하시죠? 그거 이해되지 않죠? 자, 오늘 당장 외우라고 시험 볼 때까지 외우라고. 시험 볼 때까지. 지금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틀려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맞고 시험에 틀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난리 나지. 지금 틀리고 언제 맞으라고? 시험 볼 때 뭐예요? 시험 볼 때 꼭 맞으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저 쉬는 시간에 저 출판사에서 전화 와갖고 지금 그 5월달, 요번 5월달에 문제가 제가 냅니다. 제가 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겠어요? 좀 쉽겠어요? 쉽게 냅니다. 절대 어렵게 내겠지. 아니 쉽게 내도 틀리는데 뭘 어렵게 내겠어요? 그래서 뭐 아주 쉽다 그래서 무슨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난이도 조절을 조금 했다는 얘기 좀 쉬운 쪽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연락이 왔고 좀 뭐 좀 하나 좀 수정해 달라 그래서 지금 지금 저 쉬는 시간마다 가서 지금 한 문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 세 가지 가만히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아까 아까 대장이 있죠? 대장의 위에, 이 대장의 왼쪽 위에 도축 장비가 있다 그랬죠? 이 도가 뭐예요? 도면번호죠? 그러면 우리 분명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자, 세금 거들라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작성하는데 자, 이렇게 유선과 뭐가 지나가니까 경선이 지나가니까 항상 도면은 세모나게 동그랗게 그린 게 아니라 도면은 항상 네모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에 다 뭐가 있어요? 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지금 그 부채질 하시는 거 보니까 더운 거죠? 근데 뒤에 에어컨 켰어요? 꺼진 거 같어요? 냉방이요? 아니, 그래서 계속 부채질 하시고 이 부채질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졸까봐 더워서 졸아 이제.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도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인도라고 하는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보시면 일단 77페이지 있죠? 거기 공유조면부하고 대중고등법부의 그 등록사항 2번 나오는데 그 2번에 거기 등록사항 쭉 나오죠? 그 별표 작은 거 합니다. 이게 지금 23회 때까지 분이 안 나와갖고 문제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지금 올해가 29회니까 자 5년 동안 6년인데 횟수로 6년인데 그 2번 별표 두시고 자 뭐만 보자고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항상 아닌 것 하면 절대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공유조면부의 등록사인 거 이렇게는 안 나오고 아닌 거 나오면 항상 이게 답이니까 자 이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고유번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게 뭐니까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거 소유권과 소유권 지분이니까 그 생각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78페이지에 그 대중고등법부 나오죠? 그 2번 맨 아래 78페이지 맨 아래 등록사항 거기 2번 별표 두시고 그래서 자 그 공유조면부하고 겹치지 않는 거 몇 번 79페이지 그 디귿번 줄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미음번 뭐라고? 건물의 명칭. 건물 번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시읒. 전유 부분에 뭐라고? 건물 표시 나오죠? 건물 표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참고로 이응에 보면 거기 장번호 나오죠? 항상 뭐는 자 대장이나 이 공유조면부하고 대중고등법부도 하나의 땅을 등록해 놓은 거죠?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장수가 여러 장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게 마련이다니 이거. 장본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시면 어디에 80페이지 지적도하고 임야도 나오죠? 자, 지적도 임야도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자니까 83페이지 그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그럼 83페이지 지적도를 보게 되면 도면에 자, 도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있죠? 자,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대장상 대장상 내 토지가 자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3이고 지목이 답이고 그 다음에 도면번호가 9번으로 써있다는 도면번호가 그러면 내 땅은 지금 어디에 지적도라는 도면번호에 몇 번에 있다는 얘기니까 9번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데 색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번호가 몇 번으로 중간에 9번이라고 써있다는 9번이라고. 그래서 파랗게 시커멓게 칠했죠? 거기 9번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도면번호가 10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몇 번을 찾아가야 돼 지금? 중간 번호 10번 찾아가야죠. 요 밑에 있는 거 요걸 찾아가야 되죠. 요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래 10번 있으니까 요걸 찾아가야 되니까
요 10번이 중간에 있는 도면을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한다? 색인도에 색인도. 색인. 차지색자. 쉽게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색인도가 있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는데 항상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 선이 위선이고 이 선이 뭐라고 이거?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족도라는 도면을 이렇게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뭐라고? 항상 이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 동쪽, 서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도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쭉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연결된 거 보게 되면 그 88에 99 하나는 뭐예요? 113이 도죠? 그 여기 88에 9라고 써 있어요. 88에 9. 그 88에 9는 88은 지번이고 9는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 지목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여기 요 토지가 뭐예요? 요 토지가 뭐라고 13에 뭐라고 써 있어요? 13에 답이라고 돼 있죠? 아, 그래서 뭐예요? 아, 내 땅은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대장상에 뭐라고 지번이 뭐예요? 13이고 지목이 뭐라고 답이라고 하는 내 토지는 이 지적도 이 도면에 자, 도면에 뭐예요? 자, 위치가 이 위치로 보면 이 도면에서 보면 이 13의 답이는 내 땅은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면에서? 북쪽에 있겠지. 여기가 북쪽이니까. 어디 있다고? 북쪽에 있다는 얘기. 북쪽에. 동서남북 어디냐니까 어디 가니까 중앙이에요. 중앙이 아니라 중앙이라는 위치는 없고 이게 위치가 보면 어디 있다고? 북쪽 방향에 있다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각선의 역할은 뭐냐면 동서남북에 뭘 알려준다는 얘기니까 전개 방향을 알려준다. 그러니 그게 바로 무슨 선이라고? 도각선이다. 왜?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자, 그러면 이 도면에는 뭐예요?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군 나오죠? 뭐 나온다? 무슨 군 무슨 면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재예요. 그 다음에 지족도라고 써 있으니까 이 지족도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바로 제목과 명칭이라는 게 뭐하고? 제목과 명칭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축척이 있어요. 축척 얼마라고? 1200분의 1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거기 지족도 바로 밑에 써 있잖아요. 그 원래는 이제 그 편집하려고 밑에 놓은 거지. 원래는 뭐예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척하게 되면 뭐가 암기가 돼야 돼요? 축척하면. 축도장. 무슨 도장? 축도장. 축척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이 써 있다는 게 축척은 축도장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디 도면에는 색인도,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모,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게 경계, 경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지목, 색인도, 소재, 지번, 지목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축척 있죠? 이런 게 등록돼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84페이지 보시면 자, 그 위에는 임야도죠? 임야도에는 안에 들여다보면 항상 앞에 지번, 아라비아 지번 수치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야도하고 이 지족도의 차이점은 임야도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앞에, 지번 앞에 산자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에 그 지족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슨 시 있고,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 있고, 지족도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족도 제목에 가로 열고 뭐예요? 가로 열고 뭐라 써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죠? 좌표.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답은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노포 수반적에 자, 수반적에 뭐예요? 지족도에는 그 지족도라는 제목, 제목 뒤에 써 있죠? 그 제목 뭐라고? 제명 뭐예요? 제명 앞에 뭐예요? 수치라고 써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뒤에 써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작년에 그 시험 문제 낸 사람을 보게 되면 원래는 뭐예요? 법에는 좌표라는데 수치라고 낸 거 보니까 이 연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뭐예요? 앞 아니면 뒤. 그러니까 그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였는데 뭐예요? 뒤에 붙인다는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왜 연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정년퇴직하면 이 사람은 출제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지 말고 계속 시험 문제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못 만내는 사람이라고 앞 아니면 뒤 선이면 후 이거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거 오로지 아는 거 그것뿐이 없어. 나중에 정년퇴직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본인 듯이 싫죠. 항상 뭐예요? 항상 문제 내도 못 만낸다고
앞뒤, 그 선후 이것만 되니까 그 책에서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뭘 잘 보라고? 앞인지 뒤인지. 그거 확실히 봐야 돼요.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뭘 요하지 않으니까 그 심오한 이론을 요하지 않아요. 내가 눈에 확실하게 봤느냐 안 보느냐 얘기니까 그걸 정밀하게 잘 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자 동그라미 쳐놓고 이 8이라고 써놨어요. 뭐라 써놨다고? 8이라고 썼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기준점 삼각점 있죠? 삼각점 이렇게 삼각점 및 기준점에 뭐라고? 기준점에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맨 뒤에 뭐로 끝나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면 이게 뭐예요?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과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그래서 여튼간에 자 지적공부 중에서 뒤에 무슨 단어로 끝나면 위치라는 단어로 끝나면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지적도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무슨 단어로 끝나면 위치라는 단어로 끝나면 항상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도면에만 있다고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보시면 여기 필지에 자 이렇게 경계점과 경계점 요 사이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25m 몇 cm라고 10cm라고 이렇게 뭐예요? 얼마? 25점 얼마라고? 10이라고 그죠? 25.10이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뭐예요? 안쪽으로는 자 몇 메타? 18m 뭐예요? 28cm라고 이렇게 뭐예요? 18m 뭐라고? 28에 써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이거는 절대 어디에만 축척이 500분의 1만 도면에만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필지에 도면이 있는데 여기가 쌍촌동이에요. 땅값 비쌉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하나마다 뭐가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하려면 어디까지 이 땅이 뭐예요? 소점이 어디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되려면 이 거리를 뭐라고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예요? 18.28이라는 게 뭐예요? 몇 cm라는 얘기니까 28cm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토지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뭘 작성해 줘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지적도라면 이 지적도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자 필지가 몇 개 있으면 12개 있으면 이 12개에 대한 뭐예요? 다 뭘 작성하라는 얘기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12개를 다 작성한다는 얘기죠. 다 작성해요. 그러면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뭐예요? 하나마다 무엇을 이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 토지가 100대라면 자 지번이 뭐예요? 100이고 자 그 다음에 부호도 1번, 2번, 3번, 4번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몇 개? 경계점이 4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땅이 있으면 자 땅이 있으면 뭐예요? 뭐가 지나가니까 위성과 경선에 뭐예요?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쟤는 가상원점 38도선하고 뭐예요? 127도라는 뭐예요? 대표적인 중본점 있죠? 그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자 함수 얘기할 때 Y하고 X 때 뭐예요? 모논적이 따지면 이게 만약에 요 땅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여기 지금 요 꼭지점 경계점 있죠? 이 경계점이 자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뭐예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이거 4칸 떨어져 있고 Y 방향에 2칸 떨어져 있죠? 이 점은 4칸하고 3칸이니까 여기서 요 사이 거리는 3에서 2 빼면 1이듯이 모든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뭐예요? 땅값이 비싼 뭐예요? 서울, 인천, 광주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원점을 얼마로 해서 X방향 20만이고 Y방향 50만을 해갖고 자 수학은 0과 0인데 자 우리 지적에서는 20만 50만 정했다니까 요 남쪽까지가 이게 50만 메타입니다. 50만 메타. 그러면 그 토지 하나하나가 다 뭐가 이루어져요 이거 Y하고 X 좌표가 이루어지겠죠? 그 점에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해놓는다는 얘기예요. 1번의 X좌표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를 정해서 요 1번과 요 2번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는 어디에서 Y축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갖고 요 거리가 얼마? 25m 몇 cm라고? 10cm라고. 요 거리는 자 2번과 3번 X방향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갖고 이게 뭐예요? 자 18m 뭐라고? 28cm라고. 모든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어디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뭐예요? 계산을 해서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1 뭐예요? 요 도면에 등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임야도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축척의 500분의 도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 도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 맨 아래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왜? 이 지역은 다 뭐가 있으니까,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를 가지고 이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면적도 산출해야 되고, 좌표를 가지고 뭐예요? 경계도 결정해야 되고, 경계도 복원하는 것이지. 절대 뭐 갖고,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측량하지 말라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에, 자, 도면에 이제 등록사항, 그래서 어디, 여러분 책 80페이지에, 자, 3번 지적도 임야도 나오죠? 거기 2번에 등록사항 꼭 별표해 주시고, 뭐하고 뭐는 공통이에요, 이거. 소재 지번, 소지권 공통. 그 다음에 지목은 뭐라고? 목도자. 4번 뭐라고? 경계는 뭐예요? 경계 나오죠? 경계는 도면에만. 색인도 나오죠? 색인도. 자, 색인도는 뭐예요? 쉽게 색인표. 자, 쉽게 찾게 해주는 도면에 색인도 있고 십자가 모양. 그 다음에 81페이지 6번은 뭐예요? 자, 거기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의 제목과 명칭이에요. 그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 뭐라고? 임야도. 특히 거기 니은에 뭐라 써있어요? 경계점 줄치세요. 경계점 좌표 높이를 비치하는 지역 내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나오죠? 앞에 아니라 뭐라고? 끝에 뒤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위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이제 써있다 그랬죠? 이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각선 및 그 수치 써있고, 도각선 있고, 그 다음에 8번 줄치세요. 뭐라고? 좌표에서 계산된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죠? 자, 앞에 그 8번 앞에 그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절대 어디는 없으니까. 임야도에는 절대 없습니다. 어디는 없다고? 임야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자,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위치. 그죠? 그 다음에 10번은 뭐라고? 위치. 그러니까 이 맨 뒤에 무슨 단어로 끝나는 거? 위치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면 무조건 어디에만, 이건 뭐예요? 도면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만 있다고? 도면에만 있다. 도면에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82페이지 쌍가로 3번 그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보세요. 지적도니까 지적이죠? 이게 지가 뭐예요? 치음입니다. 치음. 그럼 지나 치음이니까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다 써요. 몇 가지 쓴다고? 7가지 축척을 다 씁니다. 어디부터? 6000분의 1부터 500분의 1까지 다 쓴다는 거죠. 근데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니까 축척이 몇 가지만 써요, 지금. 2가지만 씁니다. 임야도는 몇 가지만 쓴다고? 2가지만 쓴다. 6000하고 3000만 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에? 85페이지 4번 뭐라고? 경계점 좌표 높은데, 자, 이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뭐예요? 또 3년 동안 연방 나오기가 다른 도면하고 이 뭐예요? 대장하고 한테 미안해. 미안하니까 올해는 실수도 있어. 이해만 하자죠. 줄만 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뭐예요? 일단 그 의의에서 이제 뭐예요? 의의에서 자, 참고로 동그라미 2번 경계점 좌표 높이는 뭐예요? 어디 75년 법을 개정해서 좌표라고 하는 뭐예요? 수치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왜? 우리가 뭐예요? 박경께서 삼선 대통령하고 뭐예요? 총통되려고 돈 많이 뭐예요? 정치자금 끌어먹으려고 뭐예요? 강남 땅 그 개발해서 뭐예요? 세금 많이 거느라고 만들어낸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쌍가리 1번 줄쳐보겠습니다. 뭐라고? 경계점 좌표 높이의 등록 형태는 대장을, 등록 내용은 도면을 내용이 있으니까, 자,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으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대장 형식의 뭐예요? 도면의 내용을 띄고 있다. 이게 그 이해해보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대장은 1필지를 등록돼 있죠? 1필지. 지번이 13이고 이렇게 지번이 땅 하나, 이거 땅 하나죠? 그러면 자, 이 지금 공유주민부하고 대주권 높이는 한 필지가 등록된 거예요? 여러 필지가 등록된 거예요? 한 필지. 그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얘기지 여러 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도면은 뭐예요? 이 도면은 자, 도면은 뭐예요? 여러 필지가 돼 있는 거죠? 여러 필지가. 그죠?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높이는 한 필지예요? 여러 필지예요? 한 필지지. 한 필지잖아. 이거 한 필지. 하나, 지번이 100인 하나하나마다 다 이걸 작성한다니까. 한 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필지니까 형식은 뭐예요? 대장 형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형식을 갖고 있다고? 대장 형식.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노표에는 장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에이. 장번호 있지, 당연히. 아니, 여기서 좌표가 여러 개면 이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장번호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장 형식은 다 뭐가 있는 거니까 장번호가 다 있다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를 이런 뭐예요? 이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자, 무엇으로 이렇게 좌표로 등록해 놓으니까 내용적인 거는 뭐예요? 뭐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도면에 뭐예요? 도면자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 형식의 뭐예요? 내용 뭐라고? 도면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성격이니까 만약에 대장이다. 경계점 좌표는 대장이다. 말도 안 되지. 중간적 성격이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3번 장점 뭐라고?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자, 정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왜 정밀성이 높냐 하게 되면 위에 써놓으세요. 1cm까지 거리가 산출된다. 몇 cm까지? 1cm까지 거리가 산출된다. 1cm까지. 근데 동그라미 2번 단점은 뭐예요? 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줄쳐 보시면 경계점 좌표노표에 등록된 뭐예요? 좌표만으로는 그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 좌표로 표시하니까 모양새가 모르죠? 그래서 안내도 역할은 뭐예요? 그 지적도 동그라미 뭐라고? 지적도. 그 말을 바꿔보게 되면 지적도에는 뭐예요? 경계가 있으니까 이 경계점 좌표노표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경계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게 경계라는 게. 그 다음에 자, 소유자 지목 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소유자 지목 면적을 알 수 없죠? 왜? 소유자는 뭐예요? 공대 나온 소대장.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 면적 어디? 면장에 대장이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으므로 자, 뭐하고 뭐 토지대장하고 뭐예요?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적에서는 뭐하고 토지대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도 경계점 좌표노표를 항상 뭐라고? 함께 비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작성 비치죠.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주시세요. 뭐라고? 뭘?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다 하면 틀리겠죠? 자, 전국적으로 농촌에도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땅값이 비싼 지역만 있어야 되니까 절대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작성 비치죠. 그래서 두 개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뭐만 그냥 도시개발사업지역 거기 지조확정 측량 있죠? 그거라도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하여튼 개발사업지역은 다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다. 그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공통이고 3번 좌표 출치세요. 좌표. 고유번호는 다 있는 거죠? 어디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뭐예요? 도면번호 있고 장번호 있고 거기 7번 부호 보호도 있죠? 출치세요. 좌표하고 뭐는 기억하자. 부호도는 기억하자. 부호 및 부호도 그건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로 뭐라 써있어요?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노표에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목하면 목도장, 면장은 뭐라고? 면장, 소유자는 뭐라고? 공대 나온 소유자니까 없다니죠.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경계점 좌표노표의 정리. 그래서 어디 동그라미 몇 번에 3번에 줄치세요. 뭐라고? 경계점 좌표노표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뭐라고? 경계 결정과 설정과 지표면상의 보호는 뭐에 의한다? 좌표하고 써있죠? 자, 실판 보세요. 왜? 이 도면에 이 오른쪽에 뭐라 써있어요?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고?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좌표가 하는 것이지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뭐라고? 좌표 또는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에 의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걸 이해합니다. 뭐 갖고 한다고? 좌표 갖고 하는 거지 지적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5번은 뭐예요? 전산정보 처리 주의경 그 공부는 파일이라는 얘기죠? 파일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뭐예요? 뭐가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뭐도 있다고 파일 형태 된 것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87페이지에 공부의 보관 및 반침일 공개. 그래서 1번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보이는 거니까 종이로 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관 및 보존하게 되면 1번 어디에? 서구청에 광주 서구청 호관청에는 자, 어디에? 해당 청사에 뭐예요? 그 지적 소고 있죠? 지적 소고를 설치하고
자, 종일이 된 것은 영구히 보존한다 아니게요. 영구히 보존한다. 그 다음에 그 쌍가리본 반출금지. 그래서 종일이 된 공부는 자, 어디에 소고총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천재지변이나 그 2번 줄치세요. 뭐라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자, 뭐가 나오면 하여튼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시도지사나 그냥 뭐예요? 시도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항상 뭐라고? 반지축초. 반지축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막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부심사할 때 지적식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하죠? 그거 빼놓고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시도지사, 시도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이 반지축초하고 사막도하고 뭐예요? 적부심사 빼놓고는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눈여겨보라는 게 그게 시도지사가 딱 보이면 딱 쳐다보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뭘 생각하라고? 반지축초. 반이 뭐예요 지금? 여기 반축.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가 뭐라고? 지번변경. 축이 뭐라고? 축적변경. 있죠? 좀 이따 할 겁니다. 축적변경. 그 다음에 삼각식량과 지적 확정식량 있죠? 그건 뭐예요? 사막도 이상, 면적규모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받는 거 이거? 검사관달 있죠? 그래서 그 생각 꼭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지적 공부를 반출하려면 천재지변 이외에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반출할 때는.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2번에 거기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파일들은 자, 소관청이 지적소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 누가 들어가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전산정보 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죠? 그게 한마디로 대형 뭐예요? 대형 컴퓨터예요. 대형 컴퓨터에 영구히 보존한다. 자, 쌍가리면 줄쳐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공부가 멸실되거나 해설될 것을 대비해서 그 지적공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뭐예요? 복제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정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보관리체계. 그래서 비교하자 그랬어. 비교. 뭘 비교하냐면 자, 우리가 누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저번 주에 했어요. 뭐라고?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 재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한다고? 구축한다. 뭐 한다고? 구축한다. 네, 구축. 그래서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건 소관청인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일반적인 종이는 항상 어디에? 종이니까 소관청에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쌍가리본은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뭐예요? 파일을 된 것은 언제인지 뭐예요? 컴퓨터에 저장됐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뭐예요? 보관은 누가 보관하는데 자,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등본을 교부할 때는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본과 열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인청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필요해서는 읍면동장은 왜 있어야 되냐면 뭘 떼어주기 위해서? 등본 떼어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읍면동장은 왜 존재한다고? 등본교업해 주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다 읍면동장은 뭐로 나와요 이거? 등본교업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바쁘시니까?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보관은 누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보관하는데 등본은 누가 떼어준다고? 자, 읍면동장이 떼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89페이지 전산자료 요금 별표합니다. 그래요. 전산자료 이용 중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뭐예요? 전산 자료에 대한 이용이다. 그래서 자, 우리 저번 주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저번 주에 다시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재조사 그 다음에 뭐라고? 구축 그 다음에 이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있죠? 이 전산자료 이용 중에 이것은 뭐예요? 뭐 하는데 이제 승인이 아니라 뭐 하는 거 이제 신청한다 그랬죠?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승인 제도는 없어지고 뭐라고? 신청하는데 무슨 단위는
전국 단위입니다. 이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자, 국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자, 누구? 소관청 있죠? 소관청. 이 세 사람한테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89페이지. 자, 1번은 이제 쌍가리 1번 줄쳐 보시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뭐예요? 이용 활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전산 자료를 뭐 한다고? 신청한다. 뭐 해야 된다고? 신청한다. 자, 꼭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전산 자료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관해서 미리 누구한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받는다. 뭘 받는다고? 심사를 받고 뭐예요? 신청할 때 심사를 먼저 받는다라고 이제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2번 신청 일부만 줄칩니다. 전국 단위 할 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뭐 이걸 뭐 깊게 이해할 건 없어요. 만약에 전국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 통초력에 미치는 휴전선 아래의 땅 있죠? 그러면 전국이란 개념이니까 이 공시지가는 뭐예요? 공시지가는 뭐라고? 대한민국 전체 전국 단위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소고청 해서 소고청에 뭐예요? 소고청에 시군구니까 소고청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라 얘기해 이거?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뭐예요? 신청하는 저희가 틀리다는 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시지가는 뭐예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이거 소관청에 하면 되죠? 이렇게 단위에 따라 틀리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전국 단위만 자, 1번만 이래도 꼭 보자. 그 다음에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누구? 관계 중앙장한테 심사받아야 됐으니까 거기 쌍가리 1번은 같은 급이죠. 같은 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재청은 같은 비슷한 관계된 사람이니까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굳이 뭘 필요 없어요. 이거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나오죠. 그 1번은 자기 땅이죠. 그러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굳이 뭘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심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쌍가리 2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사망하시고 그 상속인은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민법에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사람도 소유권자나 마찬가지죠. 자기 땅이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이용 있죠. 뭘 제외한다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은 심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왜 심사하냐면 누가 그 토지 사기단 그 두목들이 자, 몇 살까지 60까지 그냥 뭐예요? 놀고 먹다가 70대에서 뭐예요? 몸이 불편하면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그 지방 외 곳곳에 그 대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케시마, 요마구치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뭐예요? 그런 거 골라내서 뭐 하는 거 이제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산 처리 안 될 때는 무슨 차 몰고 이런 뭐 훌륭한 차들 몰고 말그리 이런 거 몰고 다니다가 이제는 전산 처리 되니까 뭐예요? 자기 동네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자, 관계 중앙기관장은 이놈이 혹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남의 땅 뭐예요? 혹시라도 사기치나 이런 거 뭐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든가 뭐예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제외한 거는 뭐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심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 여자를 사귀니까 그것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자기 친구가 어디 다녀? 국민건강보험 거기 공단 다니니까 거길 뭘 줘야 이제 주민등록번호 준 거 자기 친구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그 관리공단 다니는 친구가 그거 이제 가서 이제 열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출생을 어느 병원에서 하고 쭉 나오죠 그게. 에? 그거 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그 개인 사생활 침해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뭐 하겠다는 게 그런 거 심사하겠다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자기 거는 자기 땅 저기는 자, 심사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그런 개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쭉 설명을 들었지만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뭐예요? 자, 신청이지 뭐가 아니라고 승인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승인이라고 신청이라고 신청이다. 그건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꼭 올해 시험 문제 개정돼서 나온 얘기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